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단위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위는 없죠. 퍼센트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 비율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퍼센트고요. 이것은 단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절대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예요? 전압분의 전압 강화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맞고요. 3번 기기 용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기의 용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변압기나 동기기의 내부 임피던스만 사용할 수 있다. 내부 임피던스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선로 있죠. 선로에도 저항과 리액턴스 즉 임피던스가 있죠. 그 임피던스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네.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만이 아니고 내부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선로 임피던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2번 계속해서 또 퍼센트 임피던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문제, 뭐 계산 문제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서 나오겠지만 말 문제로도 쉽게 출제가 됩니다. 1번 전격 전류가 증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1번과는 조금 달리 공식 묻는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를 말로서 풀어서 낸 것이죠. 전격 전류가 증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감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원래 10V 자승분 ZP 이 공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어떤 공식에서 나왔느냐? 뭐냐? 2분의 IZ죠. IZ. 이 공식에서 나왔습니다. 곱하기 100%.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이었는데 보시면 전격 전류가 얘가 증가하게 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2번 직렬 리액터가 감소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감소한다. 직렬 리액터 즉 X 성분이 감소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성분은 증가하게 되죠. 맞죠? 이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리액턴스가 감소하면 임피던스도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감소한다 맞고요. 3번 전기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차단기의 용량은 작아진다. 차단 용량은 뭡니까?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이것이 기본식인데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차단기 용량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4번 속전개통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옴값 대신에 퍼센트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인데 이것이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로 나타내지 않고 굳이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론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은 발전기, 선로, 변압기의 용량이 다릅니다. 용량은 다르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내면은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타내지 않고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입니다. 계산 문제 볼게요. 154kV, 22.9kV 이것은 1차가 154고 2차 22.9kV인 변압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변압기에서 용량이 40MVA인 삼성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14%라면 고압적으로 환산하는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라고 합니다. 몇 옴?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죠.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이 문제에서는 X 값을 묻고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X는 P분의 10V 자승 곱하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돼요. 일단 용량은 40MVA니까 얘를 지금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식 유도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kVA, 이 전압은 kV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MVA지만 얘를 kg로 바꾸면 40 곱하기 10의 3kg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문제에서 10V 자승인데 전압을 고압축으로 환산한다 그랬죠. 고압축으로 환산한다. 여기에서 고압이라는 것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아니고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저압, 특고압 그것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의 전압 중에서 높은 쪽을 고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4에 22.9니까 154가 고압이게 되겠죠. 154의 제곱 곱하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 14입니다. 14.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83옴. 예, 답은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4번 볼게요. 4번. 전격 전압 154kV, 한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0옴, 전압과 리액턴스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통전선로에서 154kV, 100MA 기준으로 환산한 이 선로의 리액턴스는 몇 퍼센트인가?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선로의 리액턴스를 물었지만 단위가 뭡니까? 퍼센트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라고 해서 리액턴스 값 옴이 아니고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 리액턴스. 따라서 퍼센트 리액턴스 얼마? 10V 자승분의 XP 대입한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전압이 154의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5입니다. 10 곱하기 P는 100메가입니다. 100메가. 키로 기준으로 하면 얼마요? 100메가니까 키로 기준으로 하면 10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답이 4.25옴이 됩니다. 이 공식 몇 번 나오고 뭐 이론에서도 했고 문제에서도 몇 번 풀고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처음엔 좀 까다롭게 보였지만은요 반복할수록 어느새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혹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XP 혹은 10V 자승분의 ZP 혹은 저항은 10V 자승분의 RP. 예, 이렇게요. 5번입니다. 5번. 전압 V1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에요. 얘가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에요. 퍼센트. 그 다음에 V2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2. 퍼센트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앞에서 공식했죠. 보세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입니다. 즉 보세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비례하면은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리액턴스 값이 커지는데 반비례하니까 전압이 커지면 리액턴스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XPO는 어떻게 나타내냐 보세요. XPO는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보세요. 일단 비례한다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커질 때 전압이 커질 때 얘가 커진다고 하면 V2분의 V1의 자승 곱하기 XP2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커짐에 따라서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얘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 반비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XP1은 V1분의 V2의 자승 곱하기 X2 이렇게 되겠죠. 뭐?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XP1은 작아지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따라서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요것이. 그래서 XP1은 V1분의 V2의 전체 자승 곱하기 XP2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에서 3번 뭐 너무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분자에 가야 되느냐 분모에 가야 되느냐. 즉 비례하면은 원 반비례하면 원 이렇게 되는 거. 네, 요 관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번이에요. 6번. 66kV 3상 1회선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22옴, 전류 300A 할 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이 문제를 푸는데 퍼센트 리액턴스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V 자승분의 XP로 풀고 싶은데 뭐 전력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뭐다? 전력값이 주어졌죠. 뭐 어차피 공식은 같은 거지만 전류값이 주어지고 전압값이 주어졌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이 공식보다 먼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뭐다? 저항이니까 리액턴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압 강한데 얘가 리액턴스니까 뭐다? X가 들어가시면 돼요. X가. 예. 그리고 삼상에서 또 중요한 게 뭐다? E는 단상은 상관없지만 삼상에서 E는 뭐다? 대지전압이다. 요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대지전압은 무조건 삼상에서 Y격선이든 델타격선이든 상관없이 대지전압은 뭐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E는 루트 3분의 선간전압 분의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거 선간전압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론할 때도 강조를 드렸어요. 요런 부분이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개념 잡지 않으시면은. 왜? 대지전압인지 선간전압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꼭 찍으면 틀려요. 확실하게 좀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전압이 66kV죠. 66kV니까 66,0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300이고 리액턴스가 22입니다. 22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니까 당연히 이 값에다가 100%까지 곱해 주시면 답은 해보시면은요 10루트 3이 나옵니다. 10루트 3. 네. 그래서 6번에는 2번이에요. 6번에 2번.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이제 뭐냐? 단락 용량까지 나왔습니다. 단락 용량까지. 우리가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도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요 공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단상에서는 뭐다?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삼상에서는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상이라 보고요. 루트 3배 vs 여기 공칭전압입니다. 곱하기 단락 전류.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도 좀 전에 계속했지만 10V 자승의 ZP로 할 수도 있었지만 앞에 뭐다? 2분의 IZ 곱하기 100%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뭐 상관이 없어. 뭐 앞장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송전 전압 스틸식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스틸식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번 문제 계속 보면은요. 단락 용량 얼마냐 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요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요? 10%죠. 10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 25,000이에요. 25,000km니까 계산하면 10배니까 25만 킬로볼트 암페어는 메가로 물었기 때문에 3개 떼내면 2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 네. 8번입니다. 66kV 송전솔로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뭐 이번 장에서 했지만 단락 고장일 경우는 삼상 단락 고장일 경우는 영상분과 역상분 없고 정상분만 존재하죠. 예. 그랬을 때 고장점에서 본 등가 정상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뭐 영상분과 역상분 없는 겁니다. 자기용량 40메가볼트 기준으로 20%일 경우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고장 전류는 단락 전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66kV 뭐 40메가볼트 암페어이 전부 함정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20%니까 20분의 100 곱하기 IN 하면 5배의 IN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의 5배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값의 수치를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묻는다면 그러면 전압과 전력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전격 전류 몇 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5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 암페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돼요? 20분의 100 곱하기 66km니까 3상으로 보면 전격 전류 얼마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66km 10의 3승 분의 기준 용량 얼마? P 40메가 6승 메가니까 10의 6승 이렇게 구할 겁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몇 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5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단락 전류가 몇 암페어냐라고 묻는다면 전압과 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전력계통에서 단락 용량 증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단락 용량을 경감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단락 용량이 증대되면 단락 전류가 증대되니까 단락 용량이 증대됩니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일단 단락 용량, 단락 전류가 증가하면은 차단기가 커져야 되고요. 차단기의 용량이 커지니까 차단기가 더 비싸야 되고 크기가 커지니까 차지하는 뭐 면적도 넓어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전류 자체가 크면은 고장 전류가 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좋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단락 용량이 증대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경감하는 대책으로서 일반 사고식 모선을 통합한다. 우리가 모선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만약에 모선 연결한다고 하면 단모선, 복모선이에요. 그러면 모선이 병렬로 연결되면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PN에서 이 단락 용량을 감소시키려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고식 모선을 통합을 해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통합을 하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1번 틀렸고
2번 상위 전압 계통을 구성한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단락 용량 증대 혹은 단락 전류 증대라고 보시면 돼요. 단락 전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전력이 있는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맞죠? 그런데 이 용량이 같다고 하면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게 되죠. 맞죠? 전압을 증가해서 전류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N에서 얘가 감소하니까 IS도 감소하게 되어서 단락 전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체적으로 단락 전류가 감소할 수가 있다. 네. 2번 맞고요. 3번 모종간 한류 리액터를 삽입한다. 한류 리액터 뭐라 그랬어요? 한류 단락 전류 제한 해서 한류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3번 발전기와 변압기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했죠? 임피던스가 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니까 단락 용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0번 소변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서 정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 있고요. 이 차단기 뒤에 변압기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1차 측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 변압기에 여기가 변압기 1차고요. 여기가 변압기 2차죠. 그러면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이 차단기 용량은 앞에서 했죠? 차단기의 용량은 이 전원 부분에서 이 차단기까지의 뭐다? 단락 용량을 구해서 그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측의 단락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11번 볼게요. 11번. 다음 중 삼상용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보세요. 이것이 전격 용량입니다. 전격 용량. 한글로 쓸게요. 전격 용량은 삼상에서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삼상이고 단상은 루트 3 빼시면 돼요. 공칭전압 똑같아요. 똑같은 공칭전압인데 여기에 전격 전류가 아니고 단락 전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락 전류하고 전격 차단 전류 하고 같이 봅니다. 예. 단락 용량이니까 단락 전류가 들어가는데 단락 전류는 보통 전격 차단 전류하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이 있습니다. 차단 용량은 루트 3 똑같아요. 3상이니까 여기에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류는 단락 전류하고 전격 차단 전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용량은 선로가 단락되었을 때 용량이니까 공칭전압이 들어가고 차단 용량은 차단기에서 차단하죠. 그래서 차단기 자체의 전격 전압이라고 해서 전격 전압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전격 전압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값이 비슷합니다. 22.9kg일 때 공칭전압이 22.9kg면 전격전압이 25.8kg입니다. 10% 정도 차이 난다 그랬죠.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는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11번에 전격 차단 용량은 뭐다? 삼상에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2번이고요. 계속해서 12번 봅니다. 12번. 전격 전압 7.2kV 삼상용 차단기 차단 용량 100mVA라면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앞에서 했었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차단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여기서 전격 전압이요.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니까 IS는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 곱하기 지금 7.2kg죠. 그래서 계산한다고 하면 7.2 곱하기 10의 3승 7.2kg. PS는 얼마? 100메가입니다. 100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8,000A 정도 나옵니다. 약 8,000는 8kA. 8,000A 정도니까 8k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도 구하는 공식이 단락 전류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 공식인데 또 이 공식뿐만 아니고 이러한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에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리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는 3번이고요. 13번 고정점에서 구한 전 임피던스를 Z 고정점의 대지 전압을 1라 하면 삼상 단락 전류는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IS는 뭐 이 공식도 있고 이 공식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나온 공식이 뭐예요? 뭐다? 임피던스 분의 2가 됩니다. 임피던스 분의 2. 그래서 답은 1번. 이때 임피던스 반드시 대지 전압이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때 이 전압은 대지 전압이다. 제가 이 공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번. 단락점까지의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Z는 6-J8옴. 단락전의 단락점 전압이 22.9kV인 단상 2선식이에요. 단상 2선식. 전선로의 단락 용량은 몇 kVA인가 했는데 우리가 단락 용량이 사실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이런 공식으로 써도 되고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만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지금 단상이니까 루트 3 곱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지금 임피던스 값들이 주어졌죠. 네, 임피던스 값 주어졌으니까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단락 전류는 뭐다? 임피던스 분의 대지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맞죠? 단상 2선식이니까 임피던스가 얼마? 6-J8이에요. 6-J8은 루트의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인데 단상 2선식에서 한 선의 저항이 이렇답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다? 단상 2선식이니까 두 가닥이죠. 2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그 다음 2는 단상이니까 대지전압 선간전압 구분 없죠. 그대로 22.9kV 22.9kV니까 10의 3승 이것이 단락 전류가 됩니다. 네. 3상에서는 한 상분만 하기 때문에 한 선의 저항이 이렇다 하더라도 3 곱할 필요 없다는 거. 예, 그거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단락 전류가 1145A가 되고요. 1145A가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그대로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니까 공칭전압 얼마? 22,900 곱하기 1145 하니까 킬로입니다. 킬로로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26,220이에요. 26,220 1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로 15번 봅니다. 단락 용량이 5000메가볼트암페어인 모선에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지금 단락 용량 나왔고 전압 나왔고 임피던스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임피던스 이 공식에 의해서 임피던스는 단락 전류분의 대지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 구하면 되죠. 단락 전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는 앞에서 했었지만 어떻게 된다? 단락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니까 단락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 분의 단락 용량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실 건데 지금 삼성이란 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란 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154kV라면 기본적으로 공층전압 154kV라면 이것은 삼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154kV 보통 우리가 5만 볼트 즉 50kV 넘는 것은 대부분 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고요. 루트 3 곱하기 V가 154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5000메가니까 10의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단락 전류 구하면은 18745 엄청 크죠. 18745고요.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는데 IS는 18745인데 주의하실 것보다 삼성에서 얘는 대지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4kg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선간전압 154를 루트 3으로 나눠서 대입해야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745옴이 됩니다. 4.745. 네. 15번에는 답이 2번이에요. 2번. 네. 뭐 이런 풀이 과정이 있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대입했는지를 모르겠다면 확실히 이해하고 혹은 뭐 질문을 하셔가지고 알고 넘어가셔야지. 만약 그게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헷갈려 버립니다. 꼭 이론적으로 좀 대입한 이유, 그 다음에 용어 등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궁금한 것들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뭐 단순하게 제가 풀이 과정에서 대입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본인이 직접 풀려고 보면 안 풀려요. 막혀요. 왜? 뭐 단위나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이해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꼭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부탁드리고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G1 발전기고요. G2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솔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차단이 됐대요. 이렇게 했을 때 A점에 차단기가 있는데 A점의 차단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다만 얘는 지금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5%고요. G2도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5%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2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8%고 솔로가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1%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기준 용량을 선정합니다. 기준 용량 얼마나 잡을까요? 교재 풀이에서는 20메가로 잡았죠. 20메가. 즉 가장 큰 게 20메가니까 20메가로 잡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교재 풀이하고 좀 다르게 60메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면 20메가, 15메가, 10메가에 우리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아시죠? 최소 공배수. 그래서 20메가와 15메가, 10메가의 가장 작은 공통적인 배수를 얘기하는데 교재하고는 틀리게 교재는 20메가 기준 했지만은 제가 60메가 기준 해볼게요.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60메가로 잡으면 두 번째 기준 용량 선정하고 다음에 임피던스 계산을 합니다. 임피던스 계산 보세요. 15메가 기준으로 15%니까 60메가 기준으로는 용량이 60메가면 4배가 됐으니까 얘도 얼마? 60메가 기준으로 60%가 되죠. 60%. 얘도 똑같죠. 15메가 기준으로 15%니까 60메가 기준으로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메가 기준으로 8%니까 용량이 3배가 되면 얘도 얼마? 3배가 되면 얼마? 24%가 됩니다. 24%. 그 다음에 10메가 기준으로 11%니까 6배가 되면 얘는 얼마? 66%가 되죠. 66%.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해 볼게요. 60% 병렬입니다. 그럼 얼마? 30%죠. 30%. 그 다음에 그 30%와 24%, 66%가 직렬입니다. 24% 플러스 66% 하면 얼마야? 90에 30% 하니까 120%가 됩니다. 120%. 전체 임피던스는 120%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다?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120% 분의 100. 그 다음에 기준 용량 얼마요? 60메가로 했죠. 60메가. 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니까 얼마? 50메가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즉 교재에서 답도 50메가입니다. 즉 교재에서 20메가 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60메가 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느냐의 차이지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교재 풀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풀이한 것도 한번 함께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통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린 것 같이 삼상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뭐예요? 1차 측은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접지입니다. 접지선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락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땅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차 측은 영상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영상전류는 땅으로 흐르는데 땅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상전류는 반드시 0이 됩니다. 18번 다음 중 송전선의 1선 지락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1선 지락시는 우리 교재에서 유도도 했지만은요 뭐다?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이 모두 같고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선간 단락은 정상문과 역상문만, 삼선 단락은 정상문만 존재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주 나옵니다. 답은 4번. 19번. 선간 단락 고장을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 필요한 것은 선간 단락 고장은 정상문과 역상부만 존재하죠. 따라서 정상 임피던스도와 역상 임피던스도가 필요하다. 예. 20번 삼상 동기 발전기 단자에서의 고장전류 계산 시 영상전류,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같은 것은 뭐예요? 예, 일선 지락이죠. 일선 지락 고장 시 요것은 교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1번입니다. 그림 같은 삼상 발전기가 있다. A상이 지락한 경우 지락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단 Z0 영상 임피던스, Z1 정상 임피던스, Z2 역상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지락전류 IG는 3I0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I0는 얼마?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니까 IG는 3I0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Z1 플러스 Z2분의 3배의 2A가 되죠. 그래서 21번에 2번. 그래서 지락전류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지락전류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전류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꼭 공식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2번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답을 찾기 쉬운데 송전솔로의 보호 방식으로 지락에 대한 보호는 영상전류 이용해서 지락 이것 영상전류는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영상전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땅과 접하는 거죠. 땅과 접하는 경우. 그래서 지락 계전기 혹은 접지 계전기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영상전류 혹은 지락 사고 이런 것들은 땅과 관련된 글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23번. Y결선된 발전기에서 3단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전류에 관한 식으로 중 옳은 것은입니다. 삼상 단락사고입니다. 삼선 단락사고는 우리가 앞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할 때 온법으로 나타내면 IS는 임피던스분의 E가 됩니다. Z분의 E가 됐죠. 근데 이것을 대칭 좌표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A상은 Z분의 E, 정상분. 그 다음에 B상은 똑같이 정상분의 2인데 A제곱. IC상은 정상분의 2의 A.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죠. IB는 A제곱에 Z1분의 2의 2A. A상이라고 했을 때는 A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번이나 4번은 삼상 단락사고에서는 정상분만 존재를 하니까 영상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의 Z0 영상분 임피던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4번의 Z2 역상분 임피던스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1번의 I0 영상분 전류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24번. 그리고 토요일에 정상 역상 임피던스 Z0, Z1, Z2는 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 C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선로 임피던스 플러스 지금 접지 임피던스가 ZN이니까 얼마? 3배의 ZN. 접지 임피던스 3배 ZN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분과 역상분은 같으면서 선로 임피던스 Z가 됩니다. 따라서 24번에는 1번. 24번은 1번. 25번입니다. 송전솔로의 정상 임피던스를 Z1, 역상 임피던스를 Z2, 영상 임피던스를 Z0라 할 때 옳은 것은 24번에서 한 그거죠. 우리가 Z1과 Z2는 같고 Z0는 얘는 Z로서 같고요. 이거 플러스 3배 ZN입니다. 3배 ZN. 따라서 크기를 봤을 때 Z1과 Z2는 같은데 Z0가 얘들보다 크지요. 그래서 Z1과 Z2는 같고 이것은 Z0보다 작다라고 해서 25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26번 볼게요. 26번.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건 아니에요.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에 154kV 송전솔로에서 고장 지락 임피던스 ZGF를 통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장점에서 본 영상 임피던스는 고장점에서 본 영상 임피던스입니다. 단 그림에 표시한 임피던스 모두 동일 용량이고 100mV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전기 부분, 이런 발전기 부분 이걸 통해서 델타 결선 변압기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죠. 왜? 지금 Y결선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직접 접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발생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선로 임피던스가 ZL이고요. 라인
임피던스, 그 다음에 변압기 자체 임피던스가 ZT라고 했을 때 영상 임피던스 묻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지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과 역상분을 고려한다면 뭐겠어요? 정상분과 역상분 고려하면 얘겠죠. ZL과 ZT, 즉 ZL 플러스 ZT가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분 임피던스는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도 ZL과 ZT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영상분 임피던스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분 임피던스에 포함된 ZL 플러스 ZT에다가 얘가 지금 ZGF인데 얘가 지금 접지 임피던스하고 동일하죠. 얘가 그대로 접지 임피던스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ZN 연결됐을 땐 3ZN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접지 임피던스 대신에 지락 셌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ZGF를 3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ZGF를 3배로.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영상분 임피던스만 물었기 때문에 영상분 임피던스는 ZL 플러스 ZT 플러스 3배 ZGF 이렇게 됩니다. 다르게 풀이하면 영상 임피던스는 영상 전류 곱하기 영상 임피던스죠. 영상 전압은 영상 전류 곱하기 영상 임피던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냐면 3배 지락사고니까 3배 I0 곱하기 ZGF니까 얼마? I0 곱하기 3배 ZGF예요. 즉 영상 전류 곱하기 이만큼 3배 ZGF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뭐 다른 거 아니고 앞에 됐던 3배 ZN 대신에 ZGF를 3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장 하면서 문제 풀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압이 종류, 선간전압, 대지전압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단위, 킬로볼트, 메가볼트, 볼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혼동이 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이번 장은 성공한 거예요. 실기에서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